근데 그게 진짜 오판이었던 거죠.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심사임당님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임당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부 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예. 상당히 당황이 됐어요. 좀 리허설이라도 해보고 할걸. 저희가 한번 그래도 맞춰봤다고 그죠? 네. 마음을 놔서 심사임당님 영상을 보면요 젊으신 분들한테 멘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책도 나왔잖아요. Keep going.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자. 우리 계속 하자. 힘들어도 계속 하자. 이런 거죠. 100만 원짜리 사업으로 계속 도전하라. 음.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돈이 벌린다. 네. 신사임당이 말하는 부의 로드맵. 이거 책만 읽으면 돈이 벌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160만 원 월급에서부터 지금은 한 1억 넘게 벌어요, 월에. 많이 벌 때는 2억까지도 되고 한 100배가 올랐잖아요. 그쵸. 그 과정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 근로소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처음에 근로소득이 아닌 이 추가소득을 만들어내신 걸로 사실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네. 그 월급만 모아서 시드머니 네. 만들기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 30대들이 200만 원대 월급에서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막막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 경험을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 저는 뭐가 됐건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돈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돈은 파는 사람은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요. 그냥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쵸. 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판다는 거는 결국 두 개밖에 없어요. 물건이랑 살 사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이 또 다른 물건이 돼서 이거를 또 팔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경험이 또 다른 경험이 돼서 이 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어떤 내가 시장에 나가서 판단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사람을 내가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공덕동에 아파트 단지가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보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입주 청소, 사전 점검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키워드로 공덕동 사전 점검이나 입주 청소라는 키워드로 공덕동에 오면 알아야 되는 500가지 생활 꿀팁이라는 PDF 파일을 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신호가 먼저 켜지고 늦게 켜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면은 물건이 싸게 살 수 있다든지 알 수 있는 거를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에 팔면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다 살 것 같아요.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 내가 경매 쪽에 트래픽을 모을 수 있어. 그럼 저 같으면은 그 경매 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이 주머니에 넣기 되게 애매해요. 인주도 불편하고 네, 인주도 그래서 없으면 또 불편하고 인주랑 도장이 들어가는 지갑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내가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판다든지 손님이랑 물건을 준비를 하는 훈련을 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했던 거는 네. 공산품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도 가져올 수 있어요. 아까 뭐 공도동 입주 청소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건 진짜 내가 아무 아이디어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키워드를 몇 명이 입력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체크무늬 종이컵이라는 걸 월에 10,000명이 검색하고 있는데 등록된 상품 개수가 500개라면 그게 내 차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했던 거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도 입점을 시킬 때 물건 많잖아요. 네네. 그 물건을 내가 마진을 붙여서 또 팔아야 되고 그죠. 근데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키워드를 먼저 보는 거예요. 키워드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하잖아요. 안목도 없고 나는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럼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안목이 없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뭘 보는지를 봐봐. 그럼 이제 또 하나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물건을 중개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컨텐츠도 네, 판매를 할수 하신단 있죠. 말이에요. 네, 네. 컨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셨고 네.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브랜드, 브랜드의 색깔까지 입으셔서 블랙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신사임당 네네.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것들까지 해서 나 자체를 브랜드화하면서 또 컨텐츠를 매개로 이렇게 네. 약간 판매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늘려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런 것들 시작할 때 어떻게 컨셉을 잡으셨고 처음에 어떻게 네. 자충우돌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브랜딩이라는 거를 저는 처음에 결심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부동산도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돈이 벌려서 공부를 한 거지 공부를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처음에부터 까만 티셔츠를 계속 입었던 건 아니에요? 예.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길래 그냥 따라 한 거예요. 운동화도 그 스티브 잡스 신발 신거든요. 그 근데 뉴발란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신발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10만 원으로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가격으로 재벌이 누리는 걸 누려볼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까만 옷 입는다길래 따라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컨텐츠를 개발한 과정 중에서 네. 컨셉을 갖추시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컨텐츠에 대한 판매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컨텐츠 한번, 판매. 네. 그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원하게 만들거나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하게 하는 방법은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 어떤 걸 원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미심쩍은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소나타 같은 거 살 때 소나타 결함, 소나타 단점, 소나타 사면 후회하는 점 이걸 먼저 검색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저는 악플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너무 상처 네, 많이 근데 저는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인 거죠. 이거 지금 작동하는 거 맞아?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또 악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소비자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킵고인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월 200만 원의 굴레를 벗어난 과정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제 그죠? 경험이 나오죠. 네, 그 경험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전 재산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뭐 인서울 한다 그러면 10%잖아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진짜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줄 알았어요. 사회도. 내가 자영업자 중에 10%에 들려면 올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인간관계도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10% 들려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오판이었던 거죠. 그럼 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4천만 원 가지고 네. 여기다 내가 갈아 넣을 게 아니라 10% 확률이었다 그러면 400만 원짜리 게임을 10개를 했어야 돼. 우리는 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경주선에 서 있고 달려가지고 저기에 내가 10% 안에 들게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평소에 달리기를 더 훈련하고 막 해서 내 다리 근육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0마리가 다 내 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 1등 하는 말한테 자 다음번에 뛸 때는 이만큼 더 해봐 하고 더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실패할 거야. 10%만 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것만 남는 거죠. 400만 원짜리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야? 아니면 10번 다 뒷면이 나왔을 때 4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200만 원짜리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를 투입했던 총량을 회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 그냥 그것만 남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말 그 신사임당 채널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게스트분들이 다 지나가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꿈도 심고 또 이제 노하우도 전수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경제적으로 이제 그 부를 이루신 분들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네네, 나오는데 맞아요. 이 부자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너분들 다 실패를 겪었죠. 근데 그렇다면 그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였을까? 처음에 부동산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상의 못난의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2, 3천 대 뭐 손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2, 3천만 원의 타격 때문에 다음 걸 못해요. 아니면 뭐 하다 못해 뭐 40만 원, 50만 원이라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면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하면 돈을 번단다. 이걸 부모가 가르쳐줬건 아니면 경험적으로 알건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100m를 9초대를 뚫는 데까지 호모사피엔스부터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 9초대 뛰는 사람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9초대 뛰는 사람 엄청 많아졌다고 선수 중에. 그런 것처럼 이게 된다라는 거를 딱 어딘가에서 확신을 본 거죠. 저거 되는구나. 누가 9초 뛰었대 라고 그 뉴스를 전해 듣고 나도 뛸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 강도를 더 높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공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저도 한철이라는 거. 결국 저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같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제일 조심하시고 저도 의심하시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마세요. 그게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 부자가 되신 분들도 그런 순간이 다 있었을 겁니다. 어렵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서 큰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